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반등 여부에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월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의 증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5시에 끝난 마감 상황입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88% 내린 27,657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외주의 S&P 500 지수는 1.12% 하락한 3,319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7% 내림세 보였습니다. 1,793.28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시장은 네 마녀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가 지수와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 만기가 겹치는 날인데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되는 날인 만큼 기술주는 또 흔들렸습니다. 최근 주요 기술주 콜옵션 매수 거래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파생 상품 거래 청산 등에 따른 변동성 우려가 커졌습니다. 대표 기술주인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테슬라만 4%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틱톡과 위챗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도 여전합니다.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등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20일 이후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를 중단했습니다. 더불어 위챗의 사용은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틱톡은 20일 다운로드 금지에 이어 11월 12일엔 완전한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도 불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의 부양책 규모를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기존의 하한선으로 제시한 2조 2천억 달러에서 더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9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는 78.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확정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2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1,705억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분기보다 52.9% 급증하면서 2008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8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106.5로 지난달보다 1.2% 상승했지만 시장의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악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모두 마이너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백신이 상용화되는데 최소 4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3상에 진입한 곳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의료 종사자 등을 위한 백신 공급이 가능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인에 대한 일부 백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례 없는 개발 속도에도 대중에게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성공해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대규모 생산 설비 구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전 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미국에 대항해 책정을 추진하는 건데요. 신화망과 동망 등은 어제 중국 상무부가 전날 신뢰할 수 없는 실체 일람표와 관련해 중국의 주권과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대응해 자국 이익을 해친다고 간주하는 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자 해당 리스트를 작성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1,150원대 진입을 목전에 뒀습니다.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제로금리 장기화 기조의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위안화에 원화가 연동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커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1,13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안화 강세 기조 속에서도 환율 하락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KT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내계사는 지난 18일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의 성공적 실현 및 비행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 공동 추진과 협력, 그랜드 챌린지 공동 참여, 공동 연구 추진과 협력 등에 나섭니다. 도심 항공교통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도시 권역 내 30에서 50km 단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세계 시장 규모가 730조 원 규모로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형 교통수단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등 일부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만회했습니다. 약보합권에 들며 92달러 92센트에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요일에도 원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1160원 선도 겨우 지켜냈는데요. 14원 10전 내린 1160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NDF 역의 환율이 1165원대로 마친 점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죠. 오늘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고요.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교육과 온라인 교육 업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4천여 명의 택배 기사들이 오늘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합니다. 앞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택배 기사들을 상대로 분류 작업 전면 거부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중 95.5%가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택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개최됩니다.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은 법적으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테마주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일본 증시는 경로의 날로 휴장합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